안녕하십니까? 이은미입니다. 저는 80년대 말 서울의 한 작은 공연장에서 부른 노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000회가 넘는 공연으로 무대에서 관객들과 함께 해온 가수입니다. 음악과 무대는 늘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고 무엇보다 음악을 통해서 이은미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올해로 제가 음악을 시작한 지 32년이 됐습니다. 데뷔 30년이 되던 해 뭔가 특별한 걸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여러분들과 만남을 제대로 갖지도 못한 채 지나가 버려서 무척 아쉽게 시간들을 보냈죠. 그런데 얼마 전 작곡가 윤일상 씨로부터 아주 특별한 연락이 왔었습니다. 윤일상 씨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사랑하는 작곡가이지요. 저하고는 애인 있어요, 녹턴 같은 음악 작업을 함께한 그런 분입니다. 이 음악 한번 들어봐 주세요 라고 연락이 왔고 그 음악을 듣게 됐죠. 무엇보다 노랫말이 먼저 눈에 띄었는데요. 어느 햇살 좋은 따스한 봄날 설레는 맘에 우리는 만났지. 빨간 치마를 입고 제법 예뻤던 내게 눈을 떼지 못하던 그대를 기억해. 28 우리의 봄. 우선 다른 걸 다 차지하고 가사가 참 예뻤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멀어진 풋풋함이나 첫사랑, 설레임 뭐 그런 감정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작품 누가 만든 거야? 첫사랑 얘기인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그 가사 이재명 후보가 쓴 거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실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보통은 전투력, 뚝심, 꼿꼿함, 강직, 날카로움 이렇게 강한 이미지들인데요. 그런 분이 이런 순수함이 묻어나는 가사를 만들었다는 게 처음엔 뭔가 상상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다시 가사를 복귀하면서 읽어보니까 가난 때문에 공부보단 일만 해야 했던 소년공이 그 치열하고 고단했던 삶 속에서 28이나 돼서야 느꼈던 첫사랑에 설레이는 마음. 형편없이 보잘것없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는 거. 그리고 그 마음을 여자친구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다는 거. 그런 여러 가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부르게 된 노래가 28이라는 노래입니다. 나중에 완성된 노래를 이재명 후보가 듣고는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아마 본인의 얘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남에게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부끄러워했던 그 모습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겉으로 봐서는 몰랐지만 저런 순수한 소년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삶으로 생겼을 수많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멋지게 삶을 견뎌온 것이 아니었을까. 저의 28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더 치열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노래를 했습니다. 겁날 게 없었죠. 저조차 돌아보지 않았던 시절이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쳐다봐 주지 않지? 세상에 대한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원망까지 저를 아주 날카롭게 만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은미라는 이름 그리고 이은미라는 사람의 의미가 돼버린 음악을 놓을 수 없었고 그래서 32년 동안 이렇게 무대에 서면서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게 된 음악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수 이은미가 이재명 후보가 쓴 노래까지 부른다면 두 사람은 원래 인연이 있었던 건가 하고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인연이 있죠. 이재명 후보를 처음 만난 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입니다. 저는 성남시에서 공연을 한 가수였고요. 그러다가 2016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고 있을 때 단식이 8일째 되던 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건강에 위험한 적신호가 왔는데 단식을 멈출 생각이 없었던 이재명 시장을 향해 많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단식의 중단을 촉구하러 갔었죠. 성남 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다른 해결 방안을 찾아봅시다 라고요. 그런 과정들을 함께 겪으며 아마 동지의식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안 어울리고 공통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 제가 닮은 점이 꽤 있습니다. 바로 소통하는 직업을 가졌다는 겁니다. 제가 무대에 서면 항상 객석에 있는 관객 여러분들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공연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술인데 지금 이 극장에 모여서 그 공연을 준비한 많은 사람들과 객석에 앉아있는 관객 여러분 모두가 그 순간에 만들어내는 예술이기 때문에 함께 호흡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몫이다. 멋진 공연을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사. 그렇게 멋진 공연을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근데 정치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통을 하지 않는 정치는 죽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정치는 곧 실패한 정치죠.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민심을 따르지 않으며 독재 행위를 한 국가는 멸망의 길로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성남시장 시절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 본인의 공약 이행률이 무려 95%, 신뢰도 높은 지역 단체장 1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시민들의 민원을 듣고 바로바로 해결하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피고 즉각 행동으로 옮기고 그렇게 소통하는 시장이며 도지사였죠. 저하고 닮았다고 생각하는 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맨발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맨발의 디바라고 부릅니다. 무대 위에서 맨발로 노래하는 제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퍼포먼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닙니다. 오로지 음악에 집중하기 위한 저만의 의식 같은 행위입니다. 1990년 초 장기 공연 중이었던 저는 체력 안배에도 미흡했고 정신적으로도 압박이 심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엔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죠. 관객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어떻게 하면 공연에 집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그런 절박한 감정에 문득 거울을 보게 됐는데 짙은 화장에 현란한 장신구, 화려한 의상, 그리고 하이힐. 늘 무대 위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인데 그날따라 유독 저를 짓누르는 느낌이 들더군요. 화장을 다시 지우고 장신구도 빼고 마지막으로 하이힐을 벗어 던졌습니다. 제 몸을 휘감고 마음을 거추장스럽게 했던 것들을 모두 던졌죠. 그리고 나서 무대 위에 자유로움을 찾았습니다. 소리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됐죠. 그것이 맨발의 디바의 시작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도 맨발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절대 스스로는 택하지 않았을 바로 그 가난했던 시간, 맨발, 맨몸뿐이었던 그 시간. 청소년 시절엔 교복 살 돈이 없어 맨몸으로 다녀야만 했고 스키 장갑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을지언정 겨울에 찬손을 보호할 장갑 하나 없는 그런 맨손이었죠. 그뿐인가요? 프레스 기계에 눌린 왼쪽 팔은 지금도 굽은 채 그대로입니다. 가진 게 너무 없어서 보잘것 없어서 그저 맨몸 맨발인 채로 싸워왔던 겁니다. 어느 해 여름 해인가 이재명 후보가 거울 앞에서 이렇게 되뇌었답니다. 차렷이 안 되는 몸뚱이를 자랑으로 삼는 날까지는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굽은 발로 맨손으로 살아. 그게 너야. 그리곤 펑펑 울었다고. 자신에게 처한 그 비참했던 상황을 스스로 인정하는 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본인의 의지로 극복해낸 겁니다.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불행했을 그 시절들을 보통은 그렇게 힘든 일들을 겪고 나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성공의 방향을 맞추게 되죠. 그렇게 오히려 편안하고 수월한 삶을 선택하게 마련인데 그렇지 않은 길을 택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은 훌륭한 삶을 살아온 거 아닙니까? 남들은 가지 않을 길을 스스로 선택한 이재명이란 사람의 삶에 자신만이 꼭 지키고 싶었던 소신이라는 게 분명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저더러 많은 말을 합니다. 가수가 노래나 해. 당신이 정치인이야? 왜 시끄럽게 자꾸 떠들어대? 라고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안도연님의 너에게 묻는다 중에 한 구절입니다. 네, 저는 100번도 더 뜨거웠습니다. 우리라는 주제는 연탄재로라도 존재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타버린 연탄재일지라도 비탈진 얼음판에 미끄럼이라도 막아줄 수 있으니까요.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분명히 어떤 한쪽의 편을 들어 보인다는 것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쯤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알면서 포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더 많고 다양해져야 또 계속해서 그 벽을 두드리고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만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물론 저도 연약한 사람이어서 혼자는 힘이 듭니다. 혼자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되돌아갈 순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제게 물려주신 솔직함과 어려워도 헤쳐나가야 한다는 이런 마음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져왔던 이 세계관을 바꿀 필요도 없고 편견이나 혐오의 세상이 아니라 존중과 협력, 그게 당연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게 공정한 나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거부하고 옳지 않은 일은 당당히 맞서야죠. 더 아프고 시린 현실에 민감해야 하고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술가라면 그래야 합니다. 두렵고 무섭고 아프지 않냐고요? 아프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멈출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더욱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용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는 고난과 힘겨움의 싸움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온 이재명 후보의 뜻을 응원하고 그가 가려는 길에 여러분과 함께 동참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재명은 약속을 지킵니다. 모두가 무모한 도전이라고 말려도 꼭 가야 할 길이라면 가는 사람,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는 사람, 그 도전은 무모함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기 위한 추진력이라는 것, 그것을 가진 후보, 바로 이재명입니다. 둘째, 이재명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후보가 될 수는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준비 없는 자에게 나와 내 가족의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기시겠습니까? 위기를 극복하는 역량은 훈련이나 단기간의 공부로 만들어질 수 없고 사람을 잘 쓰는 것으로는 보완할 수 없습니다. 능력으로 증명된 후보 이재명입니다. 셋째, 이재명은 아픔을 이해합니다. 지독하게 가난했던 이재명은 많이 아팠고 많이 울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아픔을 잘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힘든 이들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3월 9일은 본투표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에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새롭게 도약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권력이 아닌 권한으로 이재명 후보가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그 동력을 투표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재명은 반드시 해낼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우리와 손을 잡고 이 고난을 반드시 헤쳐나갈 겁니다. 감사합니다.